자, 우리 이제 마지막 영상입니다. 세계 도시 체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아까 전 영상에서는 세계 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러한 세계 도시도 급이 있어요. 이러한 급이 있어가지고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거든요. 우리 이것을 세계 도시 체계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세계 도시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도시 체계라는 것은 서로 계층이 다른 세계 도시들이 기능적으로 연계된 체계를 우리 세계 도시 체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었던 세계 도시들이 하나의 서로서 급이 다르고요. 이러한 급이 다른 도시들끼리 서로 상호 교류가 일어납니다. 우리 이러한 교류가 일어나는 체계가 발생을 하는데 우리 이것을 세계 도시 체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세계 도시 체계는 국제금융 영향력, 다국적 기업의 본사 수, 생산자 서비스업의 집중도, 국제기구 본부 수, 국제항공 승객 수, 주요 교통통신 결절 이런 것들을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세계 도시의 계층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은 이러한 것들 지표들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곳이 높게 나타나는 매우 핵심적인 중심지가 있는 반면에 이러한 지표들이 낮게 나타나는 어느 상위 계층에 종속되어서 나타나는 하위 계층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서 기초를 해서 총 세계 도시는 3개의 계층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는 가장 위에 가장 핵심적인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세계 도시를 우리 최상위 세계 도시라고 부릅니다. 요 4개 도시들은 여러분들 조금 알아두시면 좋아요. 영국의 런던,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 미국 뉴욕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국제 경제, 문화,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매우 크게 미치는 도시 최상위 세계 도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국적 기업의 생산 및 소비 기능, 국제 금융 기능, 생산자 서비스 기능 등이 집중해서 이와 관련된 인적 물적 교류가 매우 활발하다. 즉 전 세계적 영향력이 가장 큰 도시들을 우리 최상위 세계 도시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최상위 세계 도시들이 있고 이러한 최상위 세계 도시들과 세상에서 전 세계 구석구석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최상위 도시의 이러한 기능들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그 아래 도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요 세계 도시라고 불러요. 주요 세계 도시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세계 도시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권역 지역별로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위 세계 도시에서 세계 도시의 이러한 영향력이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주요 세계 도시에 영향을 미치고 여기 주요 세계 도시를 통해서 각 지역의 구석 이러한 최상위 세계 도시의 영향력이 전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벨기에 브뤼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싱가포르, 서울과 같은 예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위 세계 도시입니다. 대륙 규모에서 중심지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이 같은 경우 주요 세계 도시도 이러한 경우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금융기관이나 다국적 기업의 기능을 분담하는 최상위 세계 도시와의 연계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전 세계는요, 어떠한 지역이 바로 다이렉트 최상위 세계 도시와 연결이 된 게 아니라 우리 김천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영향력을? 대구의 영향력을 많이 받죠. 그래서 무슨 볼일 있거나 의료 서비스가 있거나 아니면 행정 경제적인 서비스 뭐 이런 지사들의 뭐 권역별 본사가 다 대구에 있죠. 대구로 가서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면 대구 사람들 어디로 가느냐? 자기들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뭔가 더 처리하면 서울로 가겠죠. 서울로 가서 처리를 한 다음에 서울에서 안 되는 것들 어디를 통해서 이것을 지역 본사인 홍콩이라는 싱가포르로 가서 처리하고 이것들이 안 되면 그 회사의 본사가 있는 뭐 도쿄, 런던, 파리 이런 쪽으로 가서 처리를 하는 이러한 계층적인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위 세계 도시 영향력이 김천까지 차례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 김천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이러한 과정이 마치 어떻게
이런 하나의 체계처럼 네트워크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세계 도시 체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 도시 체계의 결과 세계 도시 간의 상호작용이 최근에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화에 따라 국제적 분업 체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세계화에 따라서 최근에 국제적 분업 체계가 형성이 되면서 국가 간 교류가 증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세계 도시 간 공간적 상호작용이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세계 각각 기업들이 규모가 커지고 지리적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각자 각각의 기능에 맞게끔 지역으로 각각이 흩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세계 도시와 각 지역 간의 이러한 활발한 교류가 나타나게 되었고요. 세계화가 지속이 되면 더욱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러한 공간적 상호작용은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새로운 교통, 통신수단의 발달은 국가 간, 도시 간의 상호작용을 더욱더 촉진할 거다. 그리고 수많은 지역이 더욱더 다차원적으로 연결이 될 거다. 그러니까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은 세계화를 더 촉진을 시키고 이것들이 도시 간, 지역 간, 국제 간 교류를 더욱더 활발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세계 도시는 대규모의 최첨단 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교류의 중심지 역할, 비행기를 통해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행기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어딘지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공항을 통해 가지고 내가 전 세계 원하는 지역을 원활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가의 정도가 바로 세계 도시의 척도를 나타내 준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층별 보시면 아까 말했던 도시 분포, 세계 도시들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고요. 주로 보시면 어떤 도시? 유럽 대륙, 그렇죠? 동아시아, 경제가 발달한 동아시아 지역, 그리고 앵글로 아메리카, 이러한 지역들의 그렇죠. 세계 도시들이 주로 분포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도 알 수가 있고요. 이 도시들 사이에 복잡한 체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주요 항공편들을 보면 가장 굵으면 굵을수록 그렇죠. 교류가 많은 건데요. 가장 많은 선 뉴욕과 런던을 연결하는 선, 그리고 런던 유럽에서 도쿄를 연결하는 선. 요렇게 또 뉴욕 도쿄를 연결하는 선, 이런 선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세계 도시 간의 체계가 나타나고 있거라는 거 우리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도시화와 세계 도시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더 자세한 내용은 그렇죠. 수업 시간에 복습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